예, 오늘 이제 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요, PC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최적화하는 기능도 좀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가장 기본 내용. 그래서 이제 내 컴퓨터 탐색기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USB 메모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데요. 윈도우 탐색기라고 해서 요 화면이죠. 지금 우리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 보이는 화면이 있잖아요. 요거 이걸 탐색기라 그래요. 얘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컴퓨터라고 있어요. 윈도우 7은 이렇게 있어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자, 윈도우 7 경우에는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작을 누르지 마시고 아랫줄 우리 아랫줄이 뭔지 아시잖아요. 밑에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서 뭐가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탐색기 창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바로가기 키를 설명드릴게요. 바로가기 키. 키보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윈도우 로고 키 있어요. 로고 키 어떤 건지 아시죠? 깃발 그림 4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누르시면 돼요. 대문자 E나 소문자 E나 로고 키 플러스 익스플로러, 이렇게 누르면 바로 탐색 내 컴퓨터가 떠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좀 자세히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처럼 내 습관처럼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습관이 무서워서 제가 하는 게 옳은 거는 아닌데 제가 하는 습관 때문에 어쩔 때는 막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를 작업하는데 시작 버튼 누르고 뭐를 누르긴 눌러야 되는데 어디를 눌러야 되지 막 헤맬 때 있잖아요. 몇 개 외워두시면 좋지.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시작을 누르면 컴퓨터가 있어서 7은 그런데 윈도우 10은 작업 표시줄에 있고 그냥 로고 키 플러스 E 누르면 이렇게 내 컴퓨터가 뜨죠. 왼손으로 하세요. 왼손으로. 오른손 왼손 2개 쓰지 마시고요.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계셔야 되잖아. 이것도 습관이에요. 오른손이 이렇게 왼손 로고키 누르고 오른손이 이 알파벳 E 누르는 게 아니라 엄지 검지로 누르시면 되잖아. 로고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어야 되니까 알파벳 E 누르면 바로 뜨는 거죠. 이렇게 왼손으로.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P자 누를 때는 P를 누를 때 P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때는 오른손이 와야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A 전체 선택, 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이기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왼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손 갖고도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연습을 그렇게 훈련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보기 변경인데요. 형식을 아까 우리 여기 컴퓨터 아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탐색기 들어가서 뭐를 조회해 봤는데 그 탐색기 창에서 파일 형식을 좀 보려고 아까 저 컴퓨터를 열어봤는데 파일명은 보이고 확장자명은 보이지 않았다. 그 파일명은 뭘까요? 이런 거지. 리드미 확장자는 txt. readme.txt에서 readme가 파일명이고 txt가 확장자예요. 그러니까 readme는 뭐예요? 나를 읽어라 이거죠.
txt는 메모장으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설명서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나를 먼저 읽어라 하는 뜻으로 설명서가 뜨는 건데,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주소록.hwp. 이건 한글 워드 프로세스, 즉 아래아 한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한글 2010으로. 그 다음에 여행 1.jpg. 이건 뭐죠? 사진이란 뜻이죠. jpg는 사진이에요. 디카로 찍은 사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란 얘기예요. 이런 확장자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니까 여행일이 이게 뭐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보셔야 돼요. 습관을. 자, 이렇게 합니다. 내 컴퓨터 창에 하면 구성이라고 있어요. 구성. 가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클릭하시면 여기에 모든 폴더 표시,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얘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값은 체크되어 있지 않은데, 얘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 거하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C 드라이브 가잖아요. 이렇게 제 USB 메모리 가면 어떤 걸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왼쪽이 안 열리죠. 지금요. 지금 이 안에 폴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 강의 자료 들어가면 여기에 뭐 강좌 녹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왼쪽에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폴더 및 검색 옵션에 들어가서 얘를 다 체크할게요. 얘를 다 체크하시고 제가 이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요, 얘가 열려요. 얘가 이 안에 이렇게 열린다고 알아서 이렇게 따라서 열리죠. 그렇죠? 여기도 열리잖아요. 그 여기에서도 클릭하면 되죠.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리지만 왼쪽에 폴더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도 오른쪽에 나타나고 열린단 말이에요. 보시는 습관도 좋죠. 근데 왜 기본적으로 막혀 있느냐? 초보자들은 뭐가 많이 열리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우셔야 되니까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요거 둘 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기에 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실 때 요거 있어요. 요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기본값으로 선택돼 있어요. 원래 기본값이. 그래서 얘를 해제해 줘야 돼.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시켜놓고 보면은요, 요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얘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확장자가 안 보이면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앞에 있는 건 이름이고요. 확장자는 성격을 나타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인지 엑셀인지 또 이미지인지 동영상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확장자를 보는 습관도 가지셔야 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해놓은 거는 초보자들은 뭐가 보이면 어려워하니까 가려놓은 것 뿐인데, 우리는 배우셔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는 확장자도 숨기기를 해제하셔야 돼. 숨기기를 해제하셔야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이게 PDF인지, 자 보세요. 얘가 아까 그것이 이렇게 확장명을 숨겨라 그러면은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요. PDF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를 해제해 놓으면 PDF가 보이잖아요. PDF가. 그렇죠? 아, 이건 PDF로 만들었구나. 이거 PDF구나. 얘는 뭐로만 PDF구나. 얘는 PNG구나 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에 굉장히 좋다 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요, 탐색기 창에 들어가시면 이 화면에 메뉴판에 확장자 보이기라고, 확장자 숨기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걔도 옵션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메뉴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요. 좀 수월하죠. 중요하니까 겉에 꺼내놓은 거야. 겉에. 여러분 중요치 않으면 숨겨놓고 쓰잖아요.
자주 쓰지도 않는 애를, 주방용품 중에 자주 쓰지도 않는 거를 싱크대에다 올려놓고 쓰진 않잖아요. 자주 쓰는 거, 컵이나 이런 거 자주 쓰니까 올려놓고 따로 컵받침대 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자주 안 쓰는 것들이나 부피가 큰 것들은 어떻게? 싱크대 아래다 집어넣고 쓰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꺼내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메뉴판에 보이게 돼 있다 이거지.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 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니까는요.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또 하나.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는 파일명 확장자 포함해서, 예, 확장자 포함해서 파일명만 볼 것인가, 자세하게 하는 뭐야? 날짜,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볼 것인가, 또는 내용을 볼 것인가. 아까 우리 주소록이라고 써있는데 여행일이라고 써놨는데 여행일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떤 내용인지 미리 보기, 내용 미리 보기죠. 그렇죠? 예, 미리 보기인데 이렇게 좀 볼 것이냐 하는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가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사진 이런 거 있어요. 사진에 가시면 사진 샘플이 있어요. 사진 샘플. 왼쪽에 가면 사진이란 폴더가 있을 거예요. 사진 폴더. 가면 내 사진이 있고 그 내 사진 안에 여기 사진 샘플이라고 들어있는데 이렇게 8개 사진이 보이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자, 여기 보세요. 요 위에 보시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크게 볼 건지, 일반적으로 크게 볼 건지, 보통으로 볼 건지 미리 보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으로 볼 건지, 작은 아이콘 하니까 내용이 미리 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목록으로 볼 건지, 목록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볼 건지, 자세하게. 얘가 날짜가 언제 작성됐으며 크기는 얼마큼 되며 이런 여러가지 옵션을 따라해서 이렇게 볼 건지, 나란히 볼 건지, 뭐 보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볼 건지. 여러분 이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작은 아이콘은 가로로 펼쳐지는 거고요. 목록은 세로로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얘를 클릭하면 화면 밑에는 떠요. 화면 하단에 떠요. 얘가 뭐다라는 게 떠요.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그 물음표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창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뜨죠. 그렇죠? 클릭하면 보이지. 그럼 아예 처음부터 큰 아이콘을 보면 안 됩니까? 작은 아이콘을 보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째로 보시면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괜찮은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이 그림을 미리 열어놓기가 불편하죠. 그림이 8개니까 망정이지 8,000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8,000개를 다 보여주려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목록이나 작은 아이콘을 놓으시고 필요할 때 클릭하면 오른쪽에 뜨잖아요. 아래쪽엔 자세히 나타납니다. 아래쪽엔 자세히 나타나고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 눌러보면 좋다 이거지. 근데 우리 집 컴퓨터가 최근에 구매해서 성능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미리 보기 창을 숨기시고 굳이 볼 필요 없고 얘를 큰 아이콘이나 또는 뭐 작은 아주 큰 아이콘이나 그냥 일반 큰 아이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지금 우리 강의실에는 뭔가 프로그램 깔려 있잖아요. RC 이런 거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RC라든지 또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진 갤러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사진 갤러리 이런 거. 이걸 통해서 하나씩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얘와 연결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 창을 열어놓고 보실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화면 자체에서 미리 보기 형태로 볼 것인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우리 집 컴퓨터는 오래됐어, 그래서 더딘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큰 아이콘이나 아니면 아주 큰 아이콘을 형태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작은 아이콘으로 놓으시고, 또는 목록으로 보시고,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을 이렇게 크게 작게 꾸미시면 돼요. 너비를 조절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하는 거. 내 컴퓨터 성능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무작정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보기 창을 설정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미리 보기 창을 설정해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과 연관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글 문서 작성 같은 해놓은 거라면 한글 2010이 돌 테고, 엑셀로 작성한 문서 같으면 엑셀 프로그램이 돌 테고, 디카로 찍은 사진이 있으면 이미지 뷰어가 작동이 될 테고,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이 무료이냐, 무료 버전이냐, 또는 유료 버전이냐, 이거 중요해요. 네. 왜냐면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 버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무료 버전 중에 알약, RC, 알송 이런 것들, 곰플레이어 이런 거 있죠. 곰 시리즈 같은 거, 곰 프로그램, 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V3 라이트 있잖아요. V3 라이트 등, 얘는 개인에게만 무료예요. 단체, 학교, 기업은 유료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놔서 보여드리려고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거해야 돼, 이거는요. 여기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단체는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압축 프로그램 있잖아. 압축 프로그램. 알집, 여기도 있다. 이제 알집이 나와야 되겠대. 알집. 이것도 개인은 무료지만 단체는 알집을 못 써요. 우리 이제 압축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단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어야 되겠죠. 단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검색해서 사용해야 돼요. 무작정 쓰면 안 돼요. 집에서는 상관이 없어. 집에서는 뭘 써도 대신에 뭐 한글 2010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유료니까 원래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런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반디집이라고 있어요. 반디집은 알집처럼 이제 압축 용 프로그램인데요. 압축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얘는 이제 완전 무료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단체든 어디든지 다 무료로 돼 있다고 아까 이제 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축 프로그램은 얘를 쓰셔야 돼. 알집 쓰시면 안 돼. 저는 집에서 알집 써요. 가정이니까, 개인이니까. 단체에서는 그걸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업 전문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써놔요. 이렇게 강의실에 컴퓨터마다 이렇게 써 있어. 뭐 설치하지 마세요. 알집, 알약, 뭐 이런 거, V3 라이트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 사용하다 걸리면 당신 책임지라 이거지.
당신 책임지라 이거죠. 예. 요런 것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사실은. 예. 그 다음 즐겨찾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즐겨찾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동네 술집이 하나 있어요. 맥주집이 하나 있는데 소주 팔고 맥주 파는 집인데 거기가 즐겨찾기야. 즐겨찾으래. 이름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디는 술집이야. 술집. 압축해 놓은 거죠. 집. 예. 집 파일이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집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잘 만들었다. 어디는 잔 비어스. 맥주집이야. 맥주집. 생맥주집인데 비어스인데 예, 잔 비었대. 이름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원래 즐겨찾기는 자주 사용하는 것을 기억시켜 놓고 활용하자 이거예요. 다른 말로는 북마크라고 하잖아요. 북마크. 책갈피. 그러니까 책갈피라고 하는 거는 책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즐겨찾기나 북마크, 다른 말로 책갈피라고 하는 애는 웹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아요. 웹, 인터넷. 웹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기에서도 사용한다.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한번 열어서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2020-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즐겨찾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메모한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제 USB 메모리 안에 교육 강의 자료에 화면 녹화에 2020-1 여기에다 제가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누르면 바로 글로 와요. 요거 누르면 요건 강사 자료실로 바로 가게끔 이렇게 선생님 자료실로 가게끔 해놓은 거고요. 이제 열리는 중이죠. 그렇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열렸죠. 그 다음 요거 누르면 어디 간다? 제 USB 메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 어디예요? 보편적으로 자주 다니는 곳은 내문서. 또 내가 이제 동영상 저장해 놓은 거, 사진 또는 음악들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많이 쓰시죠. 바탕화면 많이 쓰시고 인터넷상에서 뭔가 저장을 하면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어요. 원래 다운로드 폴더는 어디냐면요, C 드라이브 안에, 이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이름이 있잖아요. 사용자 이름. 그 안에 사용자 명칭이 있어요. 여기 명칭. 예. 명칭이 들어있는데 잠가놨다. 여기 디폴트로 가볼까요? 디폴트. 여기 가보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 지금은 유저로 들어가야 되나? 유저. 여기 잠겨져 있는데, 유저라는 곳으로 가면 여기가 내 문서고, 여기가 내 다운로드 받은 폴더가 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파플리하고 몇 개를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어딘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찾으러 다니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기 명령을 걸어서 예를 들면 요 폴더 있잖아요. 요 폴더. 아까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이름에 사용자의 요거요 다운로드 폴더를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 꺼내놔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게끔. 이렇게 과거에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지저분하잖아요. 바탕화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 보관해 두는 곳이 아니에요. 다운로드 바탕화면은 작업 공간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뭔가 과제를 제출해야 돼.
과제를 제출하려고 보니까 과제에는 글도 써야 되지만 사진도 저기서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꺼내놓고 쓰는 거예요. 작업할 때. 데스크탑이라 그래 영어로는요. 바탕화면을. 우리말로는 바탕화면이지만 영어로는 데스크탑, 책상 위란 뜻이에요. 우리 밥 먹을 때 상 펴놓고 밥 먹죠. 공부할 때 상 펴놓고 공부하죠. 그림 그릴 때 상 펴놓고 그림 그리잖아요. 그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가 기본 작업 공간. 그러니까 뭔가를 죄다 깔아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여기 다 있잖아. 시작 버튼 누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들은 굳이 여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제 거는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시는 거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지우면 안 되겠고, 제가 사용하는 건 여기다가 요거 이따 지워버릴 거거든. 이런 거 지저분하니까는. 그리고 엑셀이고 파워포인트 이것도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 고정시켜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 여기야. 그 프로젝트 끝나면 다 옮겨놔야지. 여기는 깔끔한 게 좋아. 깔끔한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그냥 내 컴퓨터, 내 탐색기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다 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폴더고 이건 폴더들이고, 이게 즐겨찾기거든요. 즐겨찾기. 그래서 최근 위치가 있어. 내가 어디를 싸돌아다녔는지 여기 다 보여. 좀 전에 제가 사진 샘플 갔다 왔나봐. 이런 것들이. 또 네이버 클라우드는 인터넷상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것도 아이콘을 따로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니까 즐겨찾기에 놓는 거야. 그리고 제 자료실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요 자료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증서모음이라는 곳에 이거를 제가 자주 사용하거든. 집에 가면. 그러면 요거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즐겨찾기라는 데다 이렇게 딱 올려놔요.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하나 생겨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그러면 제가 필요할 때 강의 자료는 여기다 들어가는 거고, 증서모음 들어가면 증서모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잖아요. 자주 다니는 데를. 또 하나, 제가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최근에 멀티미디어 관련된 강의를 해야 돼. 그러면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즐겨찾기에다 딱 올려놓으면 멀티미디어라는 폴더가 하나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상에 즐겨찾기 하듯이. 그럼 제가 얘를 누르면 멀티미디어 관련된 강의 자료가 여기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증서모음 보면 제 증서에 관련된 거 뭐 여러가지 서류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화면 녹화한 내용들을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 센터마다 강의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예. 요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제 안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하시면 목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를 삭제한다고 해서, 얘를 제거한다고 해서 여기에 연관된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라 즐겨찾기 한 것만 사라지는 거죠. 즐겨찾기 한 자체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댁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컴퓨터가 딱 켜지면, 아니 컴퓨터를 왜 켜시는 거예요?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 아이콘은 시작 버튼 누르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시작 고정시켜 놨잖아요. 아니면 바탕화면에도 있기지만 아래 작업 표시라도 해놨잖아요. 인터넷 하는 거예요. 인터넷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필요한 자료를 또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내 문서 같으면 여기 바로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 내 문서 여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되고, 내 문서나 또 동영상, 사진, 음악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폴더를 배우는 거죠. 폴더를.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가 있어요. C 드라이브 한번 열어보면 보실래요, 여러분들? 내 컴퓨터에 가시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자, 3DP 이건 뭘까? 뭐 엔트리, ESD, 뭐 인텔,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파일스 x86, 프로그램 데이터, 그다음 윈도우즈 사용자 이런 거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요렇게 엔트리라고 하는 코딩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여기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반칙이야. 왜 유별나게 밖에 꺼내놓고 쓰냐고. 얘는 그렇게 깔린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아래 한글이 HNC라는 폴더가 여기 있었어요. 겉에.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왜냐면 HNC라는 폴더는요, 한글 앤 컴퓨터의 줄임말이에요. 한글과 컴퓨터. 근데 도스 시절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도 이어서 쓴 건데, 지금은 여기 있어요. 요 프로그램 파일스 X86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HNC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옮겨왔어요. 이제 이 안에 가보시면 이게 아래 한글이고요. 이거는 한컴 사전이고, 이게 한컴 타자고, 이게 한글 2010이고, 여기 한컴 사전에 한컴 사전, 여기 한컴 사전이라고. 요거 한컴 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한컴 타자예요. 한컴 타자 프로그램. 이렇게 다 폴더가 나눠져 있어요. 폴더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룹을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방도 그렇게 하잖아요. 수저통이 있어서 숟갈 젓가락 담아놓고, 싱크대 열면은 이쪽에 뭐 오일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쭉, 소스 같은 거 담아놓고, 저쪽에는 냄비 놓고 그릇 놓고 하잖아요. 컵 담아두고 공간별로, 용도별로 보관하시잖아요. 그게 폴더 아닙니까? 우리도 폴더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폴더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길버 커마드 2급이나 이런 폴더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냥 C 드라이브에 보이게끔 한 거지. 왜냐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또 못 찾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기 엔트리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가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스가 있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파일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목록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86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X86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64비트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예요. 요거는 32비트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들이 보관되는 폴더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폴더도 있죠. 윈도우즈 폴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버전에 윈도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들이 보관된 폴더예요. 근데 여기 말고도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핵심 기능들은 숨겨놨어. 예를 들면 보세요. 윈도우즈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글꼴 폴더도 있어요. 폰트 이런 것도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익스플로러,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익스플로러라든지 레지스리 편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요 write.exe라는 건 뭘까? 이거는 워드패드예요. 노트패드 있나요? 노트패드 여기 있네. 메모장.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트패드. 얘는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이런 것들이 윈도우즈 폴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이 또 이 안에 또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를 보실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남성 의류 코너, 여성 의류 코너, 뭐 레저용품 코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폴더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옷을 사려면 아동복 코너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 코너로 가면 아동복 코너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저 꼭대기층에 가면 또 이벤트 코너들이 있잖아요. 저렴하게 파는 것들. 그게 폴더란 말이에요. 컴퓨터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려면 그것이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이런 거를 여시다 보면 잘못해서 모르고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감수해야 돼.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열어보다가 모르고 삭제하는 경우도 전 많았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대략 얘가 어떤 용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프로그램 파일하고 네. 그 86이라고 되는데 64비트하고 32비트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64비트짜리면 32비트 프로그램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강의실 PC에 윈도우 64비트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비트용 윈도우가 설치된 PC에서는 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폴더만 있어요. 이 자체가 32비트는 X86이라는 게 없어요. X86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32비트가 설치된 윈도우는 X86이라는 폴더가 없고 그냥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얘가 32비트예요. 이 두 가지가 보인다는 의미는 64비트 윈도우가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속성을 보시면, 아니면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윈도우 64비트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시작 버튼 누르고 컴퓨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에 속성을 보시면, 또는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F12번 오른쪽에 보면 퍼즈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은 윈도우 버전에 뜬단 말이에요. 윈도우 버전 확인하기, 이렇게.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쓸까 이렇게? 또는 아니다, 그럼 헷갈린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32비트용 윈도우에서는 64비트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제 홈페이지 가면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여기 CPU-G 프로그램이 있었죠. CPU-G 프로그램 중에는 이렇게 32비트형, 64비트형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64비트에서는 32비트도 작동이 돼요. 근데 32비트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상에서 64비트가 설치가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2010은 32비트용이에요. 우리 강의실에 사용하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32비트용 프로그램입니다. 64비트용 엑셀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달라요. 64비트용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 돌아가요. 빠르고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엑셀 2010하고 엑셀 2016을 둘 다 깔 수도 있어요. 내 돈 주고 사서 깔면 되는데,
엑셀 2010은 32비트로 깔려 있는데 엑셀 2016을 64비트로 설치하려면 안 돼요. 32비트로 깔아야 돼요. 포토샵도요, 과거에는 윈도우 64비트에서 포토샵을 설치하면은요, 64비트형, 32비트형 포토샵이 각각 깔렸어요. 근데 지금은 윈도우를 내가 설치해서 32비트냐 64비트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컴퓨터가 64비트면 자동으로 64비트가 깔려요. 근데 과거에는 64비트, 32비트가 같이 깔렸지. 그럼 내 컴퓨터는 성능이 좋아. 그럼 64비트 포토샵을 쓰는데 윈도우는 64비트인데 성능이 안 좋아. 그러면 32비트 포토샵을 써야 되고. 그런 차이들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그 다음 카카오 TV 팝플레이어를 설치하려고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가셔서 다음에 카카오에 가시면 카카오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카카오 TV에 가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팝플레이어 다운로드라고 있잖아요. 64비트, 32비트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가 64비트야. 그럼 얘를 설치하는 건데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아. 내 컴퓨터는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 그럼 얘를 설치해야지. 우리 강의실이 4기가잖아요, 메모리가. 64비트 설치하시려면요, 윈도우 64비트를 쓰시려면 8기가가 돌아가야 돼, 메모리가. 근데 우리 강의실은 그냥 일반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하는 강의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는 여기들 깔아주는 게 좋지, 이것보다. 근데 나는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고 또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16기가짜리야. 용량 큰 거를 샀어. 업그레이드 했어. 그럼 64비트 쓰면 되지. 근데 다음에 카카오 TV가 어디 있어? 응? 다음에 카카오 TV요? 여기 꼭대기에 있잖아요. 다음에 초기 화면에 가시면 카카오 TV라고 있어요. 다음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 이름이고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합병했잖아요. 그 다음 카카오인데 아래로 쭉 내려가 보니까는요, 이렇게 써 있네. 여기에 카카오 주식회사라고 돼 있대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고 주식회사 카카오로 돼 있죠. 예,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이 서버가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지금 카카오 주식회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카카오인데 다음인데 카카오란 이름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뭐 그건 나중 문제고, 모르시면 네이버든 어디든 여기다 주소창에다가 카카오 TV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카카오 TV가 어디 나올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 카카오 TV가 뜨겠지,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시면 오른쪽 밑으로, 이것도 저거예요. 네이버 TV랑 똑같이 유튜브처럼 영상 보는 사이트잖아요.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안 보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은 유튜브랑 결렬된 사이트들이 많아요. 결렬된 게. SBS하고 MBC는 유튜브 안 할 거예요. 유튜브랑 그 수익 분배 때문에 싸워가지고 다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간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여기 낭만닥터 김사부 2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방송국에 관련된 자료들이, 그 다음에 뭐 MBN이나 이런 케이블 TV나 이런 거는 유튜브도 쓰고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쓰죠. 다 수익이 발생되니까.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곰플레이어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카카오 TV 팝플레이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4비트용 윈도우를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고도 하고 램이라고도 하죠. 램. 네, 램. 이걸 말하는데 주기억 장치가 8GB 8GB를 필요로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8GB 이상이 돼야만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윈도우 7에서는 8GB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에서는 4GB면 돼요. 윈도우 10을 쓰는 게 조금 메모리를 덜 써요. 네. 보통 윈도우 7은 4기가 이상이 돼야 윈도우 30, 64비트를 돌리고 윈도우 10은 2GB 이상이 돼야 돌리는데 그건 최소 사양이고 더블로 정도 돌아가야 잘 돌아가요. 원활히.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새로 맞추신다 이거야. 하이마트든 삼성이든 LG든 대리점에 가서 그런 매장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용산에 가서, 여러분 용산에 나가도 거기도 삼성전자 다 매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삼성 매장에 대리점이 있어. 그 사장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 그래서 컴퓨터 가격 안 깎아주거든. 공시 가격이 있으니까는. 용산 가시면 저렴하게 사요. 그런 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야. 카드 값으로.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그러면 할인해줘요. 네, 할인해줘요. 네. 어디는 또 현금 가격으로 돼 있어. 그럼 카드로 사게 되면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렇죠. 수수료가. 그래서 뭐 10%를 더 내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보다는 아마 쌀 거예요. 지역보다는. 용산이. 예, 물건은 뭐 다 똑같은 거니까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받아서 가시면 더 잘해주겠지. 가격을 할인받기는 브랜드 제품들은 좀 어렵지만 뭐 서비스를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폴더가 뭐예요? 폴더 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죠. 근데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생성할 수 있다. 폴더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우리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방.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폴더가 열리는 거죠. 그럼 우리 집 안에 폴더가 또 있죠. 화장실이라는 폴더도 있고 주방이라는 폴더가 있고 안방이라는 폴더도 있고. 주방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그 안에 수납 공간들이 또 여러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저통이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수저통을 열면 그 안에 젓가락 숟가락이 놓여 있어. 그건 파일이고, 낱개로 된 건 파일이고. 이렇게 보이죠? 쉽게 말해서 얘는 드라이브고 이 드라이브 안에 얘를 볼륨이라고도 해요. 볼륨.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다른 말로는 볼륨이라고도 해요. 볼륨. 소리를 크게 작게 하는 볼륨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체형을 말할 때 볼륨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하나의 매체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매체 덩어리를. 예. 이 드라이브에 가면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들어가면 파일이 있고. 예. 자, 여기 폴더를 열면 드라이브를 열면 폴더가 보이고, 이 폴더를 열면 또 다른 폴더뿐만 아니라 파일도 있고. 폴더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새 폴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새 폴더란 말이 뭐예요? 잠깐만요. 이 새 폴더를 누르면 여기 새 폴더라고 뜨죠. 그렇죠? 이 새 폴더라고 떠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요 새 폴더가 뜨는 거 있어요. 새 폴더. 요거는요 압축 프로그램이 해주는 폴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알집을 많이 쓰시잖아요. 알집.
알집. 자, 여기 있는 새 폴더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폴더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 새 폴더는 압축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폴더 생성 프로그램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디집이라는 거를 설치했는데, 알집을 사용하시는 분은요, 얘를 누르면 여기 뭐라고 뜨냐면 갈매기, 기러기 이렇게 떠요. 새 이름으로. 새 폴더니까 새. 아시겠죠? 그렇죠? 한글 2010 이전에 한글 2007, 한글 2003, 한글 2000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글에서는요, 자, 보여드릴게요. 웃기는 이야기를. 자, 여기서 글을 쓰고 나서 저장을 하려고 누르면 지금 뭐라고 뜨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뜨지만 과거에는 새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장할 때 비둘기, 독수리, 갈매기 이렇게 저장했대요. 최불암 씨가. 왜 그러냐니까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그게 아주 오래된 개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버드. 그래서 한글도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매기, 기러기 나오는 거는 옛날 거를 이제 더 만들려고 한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새 폴더 누르면 또 새 폴더가 생기죠. 또 새 폴더를 만들면 새 폴더 2, 또 새 폴더를 만들면 새 폴더 3 이렇게 나오고, 원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폴더. 이건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아,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거 눌러도 되지.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 새 폴더 눌러도 되잖아. 이래도 되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연습하려고 요 새 폴더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제가 이거를 지우겠지. 지울 때 잘 보세요. 얘를 삭제 누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딜리트 키 누르든지. 얘를 삭제하면 영구 삭제라고 뜨죠. USB 메모리에서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걸 삭제하면 얘들을 삭제하면 휴통에 버린다고 나와요. 왜냐면 얘는 C 드라이브거든요. 즉 내 컴퓨터 창에서 이렇게 하드 디스크로 지정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은 삭제하면 휴통이 가고요. 이동식 장치로 되어 있는 애들을 삭제하면 휴통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내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USB 메모리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USB 메모리인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공장에서 그렇게 생산이 된 거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걔는 이동식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하면 휴통이 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컴활 자격증 시험 문제,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하면 휴통이 가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는데 민원을 제기했죠. 보세요. 내 거는 휴지통에 가지 않고 휴지통이 들린다 이거죠. 알고 봤더니 USB 메모리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라는 이제 말을 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 이동식 미디어 장치를 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면, 그러니까 이동식 미디어 장치가 뭐냐면 플로피, CD, USB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휴대용 장치처럼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삭제하면 휴통이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는 계셔야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스마트폰 갖고 뭐를 착착 찍었는데 모르고 갤러리에서 삭제했어. 그럼 못 살려요. 내 기술로는 못 살리지. 업체에다 맡겨야 돼. 그게 중요한 사진이라면, 증거 사진이라면 한 2, 30만 원 비용 들어요.
2, 3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갖는 거라면 복구를 해야 되고 복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시 가서 호주 여행 가서 사진 찍었는데 모르고 삭제했어 500장. 그럼 어떻게 돼요? 호주 여행 다시 가서 찍어야지 뭐. 아니면 업체에다 맡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진 같은 경우는 찍고 나면 내 컴퓨터로 다 복사를 해놔야지. 장당 2, 30만 원 500짜리. 응? 그거는 이제 500장 찍었는데 호적을 날렸으면 한 장당 2, 30만 원 아니면 500장 합계해서 그 복원을 요청을 하면은요, 업체에서는 이 안에 삭제된 게 난 하나만 필요하다. 그럼 하나만 복구를 해줄 테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 다 복구해달라 해도 비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집이 불이 나서 노트북이 타버린 거야. 그럼 하드디스크 안에 자료는 살아있거든요. 하드가 부서지지 않고 녹지만 않았으면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불탄 노트북을 싸들고 가서 복원 그런 회사에다가 복구해달라고 해주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 안에 중요 자료가 있으면 복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천안함 그 서해 갯벌에 파묻혔잖아요. 격추돼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 컴퓨터들이 많았잖아요. CCTV용 하드가 많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그거 100% 다 복구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예. 명정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맡기시면 돈이 좀 들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복구가 안 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예. 돈을 다 복구를 해줘야 돈을 받는 거니까. 저도 2번 정도 이용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옛날 하드라서 19만 8천 원?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번. 그래서 40만 원 들었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하드, 외장 하드를 갖고 사용하다가 뭔가 고장을 냈는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로가 고장이 난 건지 뭐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업체에다 맡겨야지. 그 다음에 그 외장 하드는 기간에 따라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근데 데이터는 해결을 안 해주니까 업체에다 돈을 내고 이제 복원을 해야지. 중요한 거라면. 뭐 게임 같은 걸 받아놓은 건지 사진을 저장해 놓은 건지 모르잖아요. 제 게 아니라 애들 거라. 애들은 또 입장이 그냥 둬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이제 그거에 그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또 이제 새로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폴더명 변경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폴더명은요, 폴더명 또는 파일명의 글자 영역을 클릭하면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F2번 키를 눌러서 변경할 수 있어요. 볼게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 드라이브 명칭이잖아요. 드라이브 명칭을 제가 클릭했어요. 글자 영역을, 자 얘를 클릭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선택이 됐으니까 글자 영역을 다시 클릭하면 이름 고치기가 돼요. 이름을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클릭했잖아요. 일단 클릭을 먼저 해야죠. 대상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폴더 이름을 클릭하면 작동이 안 되고요. 글자 영역을 클릭해야 고치기가 돼요. 글자 영역을 클릭해야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F2번 키 눌러도 돼요. 그럼 이제 자격증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엔터 치면 바뀐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이거지. F2번 키가 이름 변경입니다. 원래 윈도우상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이름 변경 명령이 들어가고요. 엑셀에서는 F2번 키 누르면 안에 있는 데이터 셀의 내용을 수정할 때, 변경할 때 쓰는 명령이에요. F1번서부터 F12번까지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 F3번은 뭐예요? F3번은 검색이에요. 검색. 윈도우상에서 F3번 누르면 보세요. 내가 뭘 찾고 싶어 이 안에 자료를 F3번 누르면 이렇게 찾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에 날짜별로 찾을 수 있어요.
날짜별로. 예전에 제가 뭔가 자료를 저장해 놨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C 드라이브 안에 내 문서에다 저장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막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무서운 게 그거야. F3번 누르면 검색이 뜨니까 제가 뭔가를 저장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을 모르면 여기에 뭐가 뜨냐면 날짜별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날짜별로. 그러면 검색이 쉬웠었는데 추가라고 저는 뭐 했냐면 내 문서 찾아보고 다른 데 찾아보고 결국엔 못 찾았지. 알고 봤더니 엉뚱한 데 저장됐더라고. 예. 바보짓을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지. 저는 분명히 내 문서에 저장한다고 항상 습관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거야. 왜 없을까 하고 알고 봤더니 엉뚱한 데 저장해 놓고 남의 허리 긁는 거죠. 남의 다리 긁는다고. 그런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폴더 삭제와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된 장치에서 삭제를 하면 휴지통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장치는 뭐가 있느냐? 일반 말 그대로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외장 하드라고 불리우는 애들, 그 다음에 SSD 장치라고 있어요. 요즘은 하드 디스크보다는 SSD라는 장치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실처럼. 근데 그거는 다 하드 디스크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 SSD 있겠지. 외장 SSD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겠지 뭐. SSD라든지 장치라고 쓰기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동식 장치. 여기 보시면 이제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휴대용 장치. 이동식 미디어 장치는 뭐가 있냐면 CD, 그 다음에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그 플로피, 그 다음에 USB형 메모리, 그 다음에 디카 메모리. 우리 디카에서 사진 찍으면 메모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디카 메모리. 이런 것들. 등등 많아요. 그렇죠? 휴대용 장치는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이런 태블릿.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이런 거. 아니면 삼성 갤럭시, 뭐 이런 거. 갤럭시 삼성에서도 오늘 제가 태블릿을 안 갖고 왔네. 태블릿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태블릿 장치들은 휴대용 장치로 인식되거든요. 에서는 삭제하면 바로 삭제가 된다. 즉 다른 말로 휴지통에 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복원이 불가하다. 단 이렇게 복원이 불가능한 거라든지 또는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휴지통을 비우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복구 전문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명정보 시스템이에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여기에 제가 명정보 기술이라고 있어요. 명정보 기술. 예, 명정보 기술이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예, 명정보 기술. 명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명정보 기술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식회사 이렇게. 예, 문의. 비용이 높다. 비용이 높아요. 비싸죠, 비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뭐 데이터 연구 삭제도 있어요. 내가 하드를,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단체들은 이 안에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포맷을 해도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 이런 업체에다 맡겨요. 이 하드를 내가 버리자니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누가 꺼냈을까봐 걱정이니까 완벽하게 그냥 없애달라. 그냥 부시면 되는데, 부시면 또 아깝잖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보내면 여기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고 누구라도 복구 못하게 막아놓고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 좋은 일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복구 있어요. 복구. 이 복구를 누르시면 복구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복구 비용도 있잖아요. 복구 비용.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감염됐어요. 18만원. 윈도우 덮어쓰기 재설치해서 깨졌어. 그럼 20만원. 그 다음에 모르고 포맷했어. 모르고 포맷했어. 15만원. 예, 근데 이제 맥킨토시는 35만원. 윈도우는 싼데 맥킨토시는 비싸요. 예. 그 다음에 하드가 깨졌어. 불탔어. 넘어졌어. 노트북 싸들고 가다가 넘어져갖고 박살났어. 용량에 따라서 제가 지금 외장하드가 20테라거든요. 20테라짜리면 얼마래? 120만원 달래네. 어이씨. 비싸죠? 그렇죠? 이거 침수, 화재 이런 거 있잖아. 작업비는 별도로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비용을 받고, 여기 있는 거는요, 실패하면 돈 안 받아요. 성공을 해야 돈을 내는 거고. 제가 맡겨보니까 한 3, 4일 걸리더라고요. 3, 4일 걸려요. 예.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 이런 모바일 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번호 목록을 뭐 동영상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SSD도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비싸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 서버라고 해서 이제 우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 차원에서 쓰는 컴퓨터들인데 그 안에 자료들은 깨지면 비용이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그렇죠? 메모리는 뭐야?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인데 복구를 또 뭐 하나 보죠? 아, 이거 SD 메모리, 마이크로 SD나 디카 메모리 같은 거 있죠? 용량이 64기가짜리 35만원.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논리적인 거는 비용이 저렴한데 물리적으로 깨져나간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싱크홀 생긴 거, 고속도로 가다가 푹 꺼졌어. 그건 물리적인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많이 들지. 근데 거기 무슨 뭐 이렇게 도색 작업한데, 색칠한데 그러면 돌아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 논리적인 거니까 좀. 하여튼 간에 조심히 다뤄야 돼요. 복사 이동은 여러분 아시죠? 자, 복사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건 아시죠? 그렇죠? 아니면 복사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의 붙여넣기, 이렇게 되면 되고. 이동은 뭐죠? 이동은 컨트롤 X, 컨트롤 X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동 아니면 잘라내기 하고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드라이브 상에서, 같은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이게 복사예요. 아, 이동해요. 복사는요, 다른 드라이브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동.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할 때 여기에 자, 그 도형을 하나 가져볼게요. 도형, 이런 도형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도형을. 어디 갔어? 도형을 그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꾸밀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얘를 끌고 가면 뭐예요? 이동이죠. 끌고 가니까 이동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사가 돼요.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인데 컨트롤 키 누르고 가면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자, 아까 제 컴퓨터 상에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지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거죠. 그렇죠? 얘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됐잖아, 위치가. 자, 이거를 제가 아까 원래 자리로 가져가 볼게요. 원래 자료가 아까 다운로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운로드 자리에 있었는데 얘를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문서라는 곳을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동이라고 떴네요. 이동이라고 떴죠. 그렇죠?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폴더하고 문서라는 폴더는 같은 드라이브에 있다.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같은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를 제가 2020에 1일로 갈게요. 이건 제 USB 메모리라 그랬죠? 1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라고 뜨죠? 복사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이 다운로드에 있는 이 공간하고 얘는 다른 드라이브다. 근데 굳이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일로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복사가 되니까 또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이동이라고 뜨죠. 그렇죠?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내 문서로 가져가면 이동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옆에 하나 생겨요. 요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 내 문서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나타나는 건 이동이란 뜻이고 컨트롤 키 누르면 거기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는 복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문서에다 이제 클릭을 하면 마우스를 띄면 여기 두 개가 여기에 밑에 복사가 됐네. 그 얘를 두 개를 제가 딜리트 키 누를 거예요. 딜리트 키.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 명령을 걸면 휴통에 왔잖아요. 여기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휴지통에 여기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 있잖아요. 얘를 복원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들어가요. 내 문서로 알아서 가는 거고요. 나는 이거를 여기 내 음악이라는 데로 들어갈 거야. 내 음악. 그럼 내 음악으로 복원이 된 거예요. 얘를 삭제하면 무조건 휴지통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휴지통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블럭 잡아서 복원하든지 다 복원하든지 하면
아까 음악이란 폴더에서 삭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얘를 복원하면 여기서는 사라지고 음악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원래 음악에서 제가 삭제했잖아. 다시 삭제해서 휴통으로 가면 이제 여긴 필요 없으니까 뭐해? 비우기 하겠죠. 비우기. 그 휴통이 깨끗하게 지워졌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복구 못한다. 이럴 때 얘를 그대로 종료해서 복구회사에다 의뢰를 맡기면 100%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르고 뭔가 다른 작업하고 복사하고 붙이고 또 작업을 하고 한참을 하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아차! 맞아, 모르고 삭제한 거 있었지? 복구하러 가야지 하고 복구를 맡기면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삭제된 자리에 다른 게 끼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중요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셔야 돼요. 잘 보관하셔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지. 예. 선생님 근데 엑셀 파일에서 그 엑셀에다가 아무 설정하는 거 없으시나요? 엑셀에다 암호 거는 거요? 자, 엑셀 한번 가볼까요? 엑셀에 가서 제가 여기다가 안녕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뭐 이렇게 국가 원수에 대한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얘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을 누르면 처음에 저장할 때는 그냥 저장이 돼요. 근데 이미 저장된 건 저장 누르면 저장되고 마니까 요거 누르시라고. 다른 이로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여기 밑에 도구라고 보이세요? 도구? 도구에 가서 일반 옵션이라고 있어요. 일반 옵션. 암호를 여기다 거시면 돼요. 열기 암호 1, 2, 3, 4, 5 쓰기 암호 A, B, C, D, E 5자 이상 확인. 그럼 또 물어봐. 1, 2, 3, 4, 5 쓰기 암호는 A, B, C, D, E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문서를 누군가 열어보려고 하겠죠. 이렇게 열어보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해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암호 걸려 있잖아. 그 암호가 1, 2, 3, 4, 6, 7 이렇게 썼더니 어머 잘못됐네요. 당신 못 열어 이거지. 그 다음에 다시 열기 들어가서 이제 봤어. 이렇게 1, 2, 3, 4, 5 얘는 열었어. 근데 쓰기 암호까지 걸려 있잖아.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은요 아무리 글을 써도 저장이 안 돼요. 열어보는 건 열어보는데 거기에 비자금이 100억이 있었는데 150억으로 고쳐서 버리면 또 저장해야 되잖아.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이 읽기 전 요거 쓰기 암호를 맞춰야 돼요.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쓰기 암호를 맞추지 못하면 얘를 못 맞추면 읽기 전용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막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서 저장 명령을 걸면은요 저장이 안 돼. 그러니까 천상 이름을 바꿔서 따로 저장해야지. 그럼 진본이 아니잖아. 이렇게. 뭐를 얘를 복사할 이 내용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잘 들어오는데 뭔 지가 재주가 있다고 그거를 못하게 막아요? 되죠? 지금 됐죠? 어떤 거? 아
회사에서는요, 기밀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풀려면 어떡해? 보안 담당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회사. 선생님이 회사 대표가 아니시잖아. 그렇죠. 여기 삼성 그룹 내에 있는 비서실이야. 이게 비서실 컴퓨터야. 근데 삼성 비서실에는 회장님, 그룹 회장님들, 사장님들 동태나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정보는 국가 비밀만큼 기업 비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서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USB를 딱 꽂아가지고 막 복사해서 거기다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삼성 기업이 정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USB 메모리 꽂으면 삑삑삑삑 하고 경보음이 울려. 그 보안실에 자 체크를 해.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다 점검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USB 메모리를 꽂아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가져가는 건 몰라도, 그렇지, 내가 눈을 본 거를 어디서 막 입으로 떠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걸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려면 안 돼. 안 돼. 그 인쇄도 특정 컴퓨터에서만 돼. 우리는 아무데나 집에서 인쇄하면 인쇄 막 되잖아요. 인쇄 안 되게끔 막아놔. 왜냐면 그 인쇄해서 가져가면 또 안 되잖아요. 기업 비밀은 국가 비밀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할 때도 어떻게 돼? 그 게이트문을 통과를 할 때 띡띡 찍잖아요. 자기 보안 카드를. 그럼 이 사람이 몇 시에 회사 밖을 나갔다, 몇 시에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 컴퓨터를 켜려면 보안 카드를 꽂아야 되거든. 그럼 몇 시에 컴퓨터를 켰다, 껐다 다 기록되거든요. 중요한 거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가 아닌 데서는 돼요. 우리 회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안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거 복사해서 붙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물어보면 그걸 왜 복사하시게? 물어보겠지. 집에 좀 가져가게요. 그럼 큰일 나죠. 잘못하면 잘려요. 우리 보통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싸들고 집에 가서도 일을 하잖아요. 대기업들은 못하게 막아요. 개인 자료를, 회사 자료를 왜 집에 가져가? 그래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잊어버리면. 그런 보안 문제가 있어요. 한글 2010도 그래요. 안에 암호를 다 걸 수는 있어요. 암호 걸면 못 풀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압축을 왜 해요? 여러분들, 압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량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처음에 컴퓨터가 통신을 하게 됐어. 슈퍼컴퓨터끼리 통신을 했었어요. 대형 컴퓨터들이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통신선로가 전화선인데 우리처럼 기가 인터넷이 아니라 지금 기가는 1000메가에 1000메가. 1000메가면 굉장히 용량이, 전화선은 56000입니다. 56000. 여러분, 메가가 얼마예요? 메가가 100만인가요? 키로가 1000이잖아요. 1000에 1000배면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이네. 기가가 근데 그 1000의 기가니까는 쉽게 말해서 옛날 전화선보다 지금은 얼마나 빨라졌냐면, 과거의 전화선은 56K예요. 56K. 56000이라고. 다른 말로 56000. 지금의 통신선로는 기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기가 인터넷은 1기가는 다른 말로 1000메가고요. 1000메가가 100만인데 동글뱅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 얼마야?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100억이야? 그렇죠? 그럼 저거랑 이거랑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영화 같은 걸 하나 전송선로를 통해서 전송하려 그러면 며칠씩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땐 주로 글자 위주로 보낸 거야. 글자 위주로. 글자 위주로. 과거에는 글자 위주로 통신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멀티미디어 위주로 통신을 한다.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사진을 전송한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멀티미디어는 용량이 커요. 용량이 커서 이미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전송할 수도 있고, 한 개를 전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전송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전송하려고 보니까 하나씩 보내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한다?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게 압축이에요. 과거에는 용량이 큰 거를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쪼개서 가져갔어요. 예전에 우리 플로피 디스크 많이 썼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1.44메가예요. 요즘 mp3 하나도 뭐 10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래를 플로피로 가져가려면 7, 8장 필요해. 압축을 할 때 쪼개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묶어서 압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리시키는 압축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의 압축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록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압축하겠냐라고 떠요. R집이든 반디집이든 이때 뭐뭐뭐뭐로 압축하기라고 떠 있잖아요. 집으로 압축하기. 얘가 지금 다운로드 폴더 아닙니까? 다운로드.zip으로 압축하겠다고 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걸 압축하겠다 그러면 얘는 내문서잖아요. 내문서. 영어로 다큐멘트거든요. 여기 있는 걸 압축하겠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냐면 비디오 폴더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zip으로 압축하기 이렇게 뜨거든요. 알아서 폴더명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 하던 몇 개를 하던 간에 압축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지금 어디 갔을까? 요거네.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한 거야. 그래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뭐뭐뭐뭐의 풀기. 그럼 알아서 여기 또 풀려.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압축이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예. 압축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 윈도우는요 압축을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압축해 놓은 거를 가져오면 오른쪽 버튼으로 압축을 해줄 수는 있어요. 윈도우는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른쪽 눌러서 압축이 가능해요. 압축을 해제는 가능해요. 근데 압축은 안 돼요. 윈도우 7이. 그러니까 압축 프로그램 하나 쓰셔야 돼. 가정에서는 R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단체는 R집을 못 쓰고 반디집은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반디집을 쓴 거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실에 자료를 올릴 때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제 자격증 자료실 이런 데 가보면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먼 집으로 돼 있잖아. 집 압축돼 있는 거거든. 여기 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올리려면 여러 개 못 올리거든요. 업로드 할 때
두 개씩만 업로드가 돼요. 두 개씩. 제가 여기다 글을 쓸 때 압축한 거를 파일을 올릴 때는 두 개씩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갔지? 요거죠, 요거. 얘를 압축을 풀면 보세요. 이만큼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얘는 또 안에 폴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압축을 해서 보관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라도 공부하실 때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 받아서. 그렇게 저도 자료를 올려놓을 때 압축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료를 보낼 때 압축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보낼 서류가 있잖아. 이력서 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다운로드.zip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글자 영역을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이력서 관련 서류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 이력서 관련 서류라는 이름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시면 되지. 예.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보내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 이거는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냥 압축을 풀지 않고 보따리를 풀어서 써야 되는데 보따리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냥 꺼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프로그램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작동이 돼요. 이렇게 작동이 돼. 이렇게 작동이 돼. 압축된 상태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과거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요즘 압축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가면서 지가 작동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작동이 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압축을 풀어서 쓰자. 압축을 풀어서 쓰자 이거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크롬에서 어떤 거? 쿠키?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쿠키 이렇게 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점점점 보이시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그러면 설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내려가시면 여기에 어디 갔더라? 안 보이면 더 내려갑니다. 고급. 여기 있네. 여기. 그냥은 안 보이면 고급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떠요.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런 거. 여기 들어가서 고급으로 들어가서 모든 전체 기간을 선택해 주고 여기다 이제 다 체크하셔야 돼. 이렇게. 여기 지금 인터넷 사용 기록이 227개가 있고 다운로드한 게 3번 있었고 쿠키 정보가 59개가 있대요. 비밀번호 저장해 놓은 건 없는데 다행히도 삭제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삭제해 버리면 내가 이 안에서 사용했던 흔적들이 다 지워지는 거지. 예. 그리고 이거를 쓰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크롬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시크릿 창 실행하면 이렇게 뜬다 그랬죠? 여기서 사용하시면 쿠키 정보, 방문 기록 정보 이런 것들은 안 남는다. 근데 비밀번호 저장한 건 어떻게 해? 비밀번호 로그인한 게 쿠키 정보 아닙니까? 이게 안 남아.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다 끝나고 나면 혹시나 모르니까 해주면 좋은데 얘는 뭐 안 남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호를 설정해서 압축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암호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뭐로 압축하기 하면 안 되고 뭐뭐로 압축하기 점점점 뭐뭐로 압축하기 점점점 있잖아요. 점점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메뉴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설정해야지. 상세 설정 보기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여기에 압축 설정, 암호 설정 이런 거 있잖아요. 암호를 1, 2, 3, 4, 5 한 번 더 1, 2, 3, 4, 5 그래서 압축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갔어? 요거. 그래서 얘를 압축을 풀려고 그러면 두 개는 있다 그래요. 두 개는 있다고 해서 암호를 이제 압축을 풀려고 그러면 암호를 물어봐. 그래서 1, 2, 3, 4, 6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잘못 쓰면 틀렸대. 그래서 막 암호를 틀리면 어떻게 돼? 세 번까지 물어볼래나? 네 번도 물어보나? 계속 물어보나? 계속 물어보네? 계속 틀리잖아. 모르니까. 근데 암호를 맞추면 짠 하고 풀리겠지. 예. 그러니까 암호를 설정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한다? 뭐뭐뭐 집으로 압축하기가 아니라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또는 알집으로 압축하기 점점점이라는 뜻이 또 다른 메뉴가 있어요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세 설정으로 안 하고 하면 모르니까 대신에 알집, 집으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뭐 ISO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종류는 많아요. 이거는 뭐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상세 설정에 들어가 보면 얘를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 20메가씩 쪼개고 싶어. 20메가씩 왜냐면 보낼 때 20메가씩 밖에 안 들어가나 봐. 100메가가 안 들어간대. 그럼 20메가씩 쪼개서 압축을 하면 하나, 둘, 어디 갔어? 두 개가 들어갔나요? 여기까지 세 개네. 그렇지, 세 개. 그럼 얘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하게 압축이 풀려. 얘가 용량에 20메가씩 들어가 있어. 20메가씩. 그래서 얘를 압축을 풀면 얘들이 연동이 돼서 알아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옛날 플로피 같으면 1.44메가니까 1.44메가에 맞춰서 여러 장을 만들어서 각각 저장해서 가져가는 거지. 예.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엑셀이고 뭐고 간에 암호를 걸어도요 삭제는 돼요. 못 여는 것 뿐이지 에이 너도 쓰지 마라 하고 삭제해버리면 꽝 되는 거지. 꽝 되는 거지. 예. 그것도 아셔야 되고. 자, 여러분 USB 메모리 한번 꽂아보세요. 사용하시는 거. USB 메모리도 복사 이거는 똑같아요. 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 작업 중에 이동식 장치를 해제하면, 강제로 해제하면 기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된다. 작업 중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붙여넣기 딱 끝나자마자 쑥 빼면 안 된다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다가 빼면 안 된다고. 외장하거나 USB 메모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전제거란 기능이 있잖아요. 안전제거. 이 안전제거 기능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안전제거 기능을 이용해서 누르면 화면에 뜬단 말이야. 뭐를 지금 이동식 장치를 꽂아놨는데 뭐를 제거해 드릴까요? 하고 화면에 뜨지. 오른쪽에 밑에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 핸드폰도 꽂았고 제 USB 메모를 꽂았으니까 핸드폰 꺼낼 거예요 라고 하면 핸드폰 연결된 게 이제 멈춘 거고. 이렇게.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꺼내기 누르시면 돼요. 바로.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사용 중에 있으니까 꺼내면 안 되겠고 다른 USB 메모리 꽂아 볼게요. 다른 USB 메모리 꽂아서 뭐 테스트 해봐 드릴게. 자, 여기 꽂혀 있잖아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빼내면 어떻게 된다?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에 있는 보시면 작업 표시에 이렇게 안전제거 기능을 호출해서 불러오면 되는데
얘가 늦게 떠 어쩔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꺼내기 명령을 걸어요. 그러면 얘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분리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꺼내기 명령을 걸었더니 안 된대. 그럼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 중에 있으니까는. 시스템 종료 명령을 걸면 알아서 안전 제거까지 다 해줘요. 윈도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영화 보면 누군가가 저 옥상에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와서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자료를 막 빼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훅 빼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영화니까 그렇지. 그냥 훅 빼면 어떻게 돼? 작동 안 돼. 안전제거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영화에다 대고 안전제거하면 아마 재미없을 것 같아. 안전제거하면 이상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USB 메모리를 여러분 잘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제거 후에 분리를 하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상에서 드라이브 목록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꺼내기 명령을 눌러도 열린다. 탐색기에서 아까 탐색기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꺼내기 누르면 얘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새로운 USB 메모리를 제가 꽂았는데 NTF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보이는데 보는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NTFS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색 선은 뭐냐면요, 이만큼 사용 중에 있고 오른쪽에 이만큼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다 남아있죠? 안 썼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남은 공간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얘가 빨간색으로 떠요. 저장장치 용량이 10% 미만으로 줄어들면은 빨갛게 뜹니다. 지금은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비워줘야 돼요. 왜냐면 보조기억 장치도 남은 공간이 좀 있어야 잘 돌아가거든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사용하실 때 공장에서 생산된 USB 메모리를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포맷 방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포맷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공장에서 생산된 USB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값으로 FAT32 또는 EXFAT로 이렇게 FAT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FAT32 방식에서는 4GB 이상의 자료를 복사 이동이 불가하다. 나는 64기가짜리를 샀는데 4GB짜리를 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EXFAT는 상관이 없어요. 자, EXFAT 방식 또는 NTFS 방식. NTFS 방식에서는 용량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는 용량에 제한 없이 사실은 용량에 제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테라짜리 용량도 복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FAT32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느려요, 느려.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그게 FAT32 방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꽂아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가서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얘를 내용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내용으로 보셔야만 얘가 보이거든. NTFS인지 이런 것들. 저희 집 텔레비전은 예전에 사용하던 거는 NTFS로 포맷되어 있는 거는 텔레비전이 인식을 안 돼요. 영화를 담아놨더니. 최근에 텔레비전을 새로 샀거든요. 다 지원돼요. 다 지원돼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이 문제야. 스마트폰은요, 스마트 기기에서는 NTFS 방식 인식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야. 이게 인식이 되면 좋은데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못 쓰잖아요. 스마트 기기에서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아까 제가 USB 메모리 중에 그 듀얼 OTG라고 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USB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포맷을 할 때 요거로 해줘야 돼요. 요거로 EXFAT로 이거로 포맷을 해야만이 스마트폰도 인식을 해. 근데 제가 지금 꽂은 USB 메모리는 그냥 일반 USB 메모리라서 스마트폰 안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NTFS로 포맷하면 되고. 16기가거든. 이게 14.9기가라고 돼 있는데요. 16기가 USB 메모리를 포맷하면 14.9기가로 나와요. 이게 10진수, 2진수의 차이점인데, 그럼 제가 4기가 이상 되는 거를 복사를 하려면 가능하지, 여기서는. 근데 요렇게 포맷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FAT32로 포맷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5기가, 6기가짜리를 복사를 못 한다고. 안 들어가요, 공간이 있어도. 그게 문제지. 예. 여러분 USB 메모리를 빠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드릴게요. 요 장치의 속성에 가시면, 이 장치에 가서 이 장치를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잠깐만, 여기 어디 갔어? 얘인가 보다. 이거는 이 강의실에 있는 SSD고, 요거는 제 하드고, 요건 제 USB, 요게 지금 실습용 꽂아놓은 건데, 요거의 속성에 가보면, 얘를 향상된 성능으로 바꿔놓고 써요. 향상된 성능. 이렇게 해서 확인을 놓고 쓰면 이 USB 맵을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안전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빼면 큰일 납니다. 작살나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안전 제거 안 하거든요. 복사 붙여넣기가 끝나고 나서 일정 시간, 한 1, 2분이 지나면 제거가 돼요. 제거해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향상된 성능으로 작업하시면 빨라지는데,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 빠른 USB 메모리 쓰면 좋잖아. 3.0 방식이나 이런 거를 쓰면 되잖아요. 굳이 느린 거를 빠르게 쓰겠다고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다 느렸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면 좀 좋았는데, 지금은 안 써요. 저도 있기는 있지만, 방법론이 있기는 있는데 불안스러울 수 있어. 잘못하다가 실수를 해버리면 그냥 애꿎은 거 하나 고장 내버릴 수 있어서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다 사용하시거나 뭐해라, 꺼내기 명령 걸어서 요렇게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면 이제 분리하시면 되지. 안전 제거 하셔도 되고, 이게 안전 제거 명령이에요. 이렇게 제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지. 예. 하여튼 오늘은 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떠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요거 확장자 보이게끔 설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해놓으세요. 컴퓨터에다. 한번 해놓으시면 계속 가는 거니까. 물론 우리 강의실은 껐다 키면 또 원위치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불편하겠지만서도 객에서만큼은 꼭 설정해 놓으셔야 된다고. 확장자를 보는 방법.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